LA 일대에서 납치와 총격, 마약 밀매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온 대형 갱단이 무더기로 체포 기소됐습니다. 기소된 조직원 중에는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남성도 포함됐습니다. 비자가 필요 없는 국내선 항공 이용객까지 연방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불법 체류자들이 비행기를 타야 할 이유는 자진 출국 외에는 없다며 단속 강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공화당 하원의원 4명이 당론을 거스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강제 표결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이 담긴 내년도 국방수권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주행거리를 조작해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차량들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일대에서 납치와 총격, 마약 밀매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온 대형 갱단이 무더기 체포 기소됐습니다. 기소된 조직원 중에는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검찰은 오늘 샌 게브리얼 밸리 지역에서 납치와 살인미수, 불법 총기 판매와 마약 유통 등의 범죄를 저질러온 갱단 푸엔테 13의 조직원들을 체포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급습을 통해 체포된 조직원은 16명, 기소된 조직원은 모두 20명에 달합니다. 특히 기소 명단에는 한인 조직원도 포함됐습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강 씨는 갱단의 주요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달아난 상태입니다. 검찰은 영어명 수강, 조직명 이지로 알려진 이 한인 조직원을 포함해 모두 3명의 사진을 공개하고 수배했습니다. 이들 조직의 범죄 행각은 잔혹했습니다. 2022년 라이벌 갱 조직원을 향한 보복 총격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2명을 납치해 무차별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또 라푸엔테의 한 리커스토어에서 라이벌 조직원으로 착각한 일반인에게 총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멕시코 마피아와 연계해 불법 총기와 마약도 밀매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마약 중에는 일반 펜타닐보다 100배 강력한 카펜타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또 소총 14정을 포함해 총기 71정이 발견됐는데 대부분 개조됐고 일련 번호가 지워진 불법 총기류였습니다. 이번 작전은 연방검찰과 주류담배 화기폭발물 단속국 ATF, LA 카운티 셰리프국 등 여러 기관의 공조로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기소된 20명 가운데 9명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무비자 전자여행 허가제, 이스타 입국자에 대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관광시장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인 여행업계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관광 목적 입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인 관광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연방 국경세관 보호국 CBP는 최근 무비자 전자여행 허가제, 이스타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심사 강화 규정 개정안을 연방 관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과거 5년간 소셜미디어 사용 기록과 최근 10년간 이메일 계정 정보,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제출 요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 출신지를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도 담겼습니다. 현재 해당 방안은 공개 의견 수렴 단계로 최종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인 입국자 심사 강화 행정명령의 연장선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정책이 시행될 경우 한국을 포함한 42개 비자 면제 협정 국가 국민들의 관광과 출장, 경유 수요에 일정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인 관광업계는 단체 여행 비중이 높은 한국 관광시장의 특성상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립공원 입장료 인상 방침까지 겹치면서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26년부터 비거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입장료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비거주자용 연간 패스는 $250로 인상되며 패스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인기 국립공원 11곳을 입장할 때 1인당 $10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그랜드 캐년과 요세미티, 자이언트 캐년, 브라이언 캐년 등 4곳을 모두 방문하면 국립공원 입장료만 최대 $40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업계는 환율 상승까지 더해질 경우 여행객이 체감하는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미 주류 관광업계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여행협회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이용 여행객들의 소셜미디어 이력 확보 방침이 미국 여행의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방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 칼날이 국내선 항공 이용객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불법 체류자들이 비행기를 타야 할 이유는 자진 출국 외에는 없다며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자가 요구되지 않던 국내선 항공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이 확대됐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즈가 연방교통안전청과 이민세관단속국의 협업 내용을 담은 내부 문서를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은 국내선 항공편 탑승자들의 명단을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이 추방명령 대상자 등 불법 체류 기록이 있는 여행객을 선별해 공항에서 검거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국내선 항공편 탑승객들이 관계 당국에 의해 체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세관 단속국 고위 관계자를 역임한 익명의 소식통은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의심 여행객의 75% 상당이 실제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그동안 해외에서 입국하던 여행객들을 위주로 단속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국내선 탑승 여행객들에게도 단속이 확대됐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여행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항공여행객 감소로 업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여행협회는 국내선 단속 소식과 관련 크리스마스 등 성수기에 항공여행업계가 위축될 것이며 결국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내선 항공편 탑승객 대상 불법 체류자 단속은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태평양 집행대응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주요 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예약자들의 정보를 분석해 지역별 관계기관에 항공편명과 출도착 시간, 추방 대상자의 사진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선 항공여행객 단속은 즉각적인 추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내선 항공편을 탑승하려다 적발된 불법 체류자들의 경우 보통 사흘 이내 추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오늘 공화당 하원 의원 4명이 당론을 거스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강제 표결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루프레스 너헌, 라이언 맥켄지, 마이크 롤러 등 중도 성향 공화당 하원 의원 4명은 오늘 민주당의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 배제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이 청원은 특정 법안을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하는 제도로 하원 의원 정원의 과반인 218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전날까지 214명의 서명을 받은 해당 청원에 공화당 의원 4명이 추가로 서명하면서 보조금 3년 연장 법안의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 표결은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동의하지 않는 한 내년 1월에야 이뤄지게 돼 있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올해 안에 연장할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게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새해에 하원에서 연장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 공화당에 의해 저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오바마 케어 보조금에 의존해온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은 내년부터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 사안은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최대 정치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이 담긴 내년도 국방수건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백악관이 요청한 국방 예산보다 80억 달러를 증액하면서도 대통령의 독단적인 해외 주둔 미군 감축 권한에는 강력한 제동을 거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이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국방 수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The yeas are 77, the nays are 20. The motion to concur in the House amendment to S 1071 is agreed to. 지난 10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인증하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조항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라졌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조치를 견제하기 위해 5년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법안은 주한미군뿐 아니라 유럽에 주둔한 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것에도 제한을 뒀습니다. 또 일부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를 넘어서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와 이스라엘 등에 대한 추가 지원도 승인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인근에서의 마약 운반선 의심 선박에 대한 미군 공격을 놓고 전쟁 범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격에 대한 구체적 명령과 편집되지 않은 공격 영상을 의회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한편 의회는 국방 예산을 애초 정부 요청안보다 80억 달러 늘려 사상 최대인 1,330조 원으로 책정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군 현대화 정책을 뒷받침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에서 발생한 강도 살인 사건의 용의자 검거를 위해 경찰이 7만 5천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LA 경찰국 강력범죄과는 지난 2024년 6월 2일 한인 업소들이 몰려있는 메이플 애비뉴와 12번가 인근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한 20세 클라렌스 심슨과 18세 크리스천 하트의 살인사건 용의자를 찾기 위해 시민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에 진전이 없는 상황인 가운데 이사벨 후라도 LA 시의원과 시의회는 범인 체포 및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7만 5천 달러의 현상금을 지급하기로 승인했습니다. 정보가 있는 경우 LA 경찰국으로 전화하거나 익명 제보를 원할 경우 LA 지역범죄정보센터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미저리 등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 감독 롬 라이너와 그의 아내를 살해한 아들 닉 라이너가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오늘 AP통신 등에 따르면 닉은 1급 살인 혐의 2건으로 기소돼 오전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유죄 여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의 요청으로 기소 인부 절차는 내년 1월 7일로 연기됐으며 닉은 이 날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닉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닉은 지난 14일
자택에서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후 도주해 당일 USC 인근 공원에서 체포됐습니다. 사건 전 닉은 부모님과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했다 심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행 거리계가 조작된 차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작된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1인당 평균 피해액이 $3,30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차량 이력 서비스 업체 카펙스에 따르면 주행 거리계가 조작된 차량 수는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행 거리계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된 차량은 약 245만 대로 가장 큰 비중인 약 22%인 53만 2천여 대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확인됐습니다. 또 텍사스 33만 3,900대, 플로리다는 10만 9천 대로 집계됐습니다. 교통안전국은 매년 45만 대 이상의 차량이 허위 주행거리 기록으로 판매되고 있어 피해는 소비자가 입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펙스는 조작된 차량을 모르고 구매할 경우 평균 $3,300의 가치를 잃게 되고 예상치 못한 유지, 보수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구온난화 주범인 탄소 배출을 앞장서 줄이겠다며 전기차 판매만 허용하려던 유럽연합 EU가 스스로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2035년부터 내연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려던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건데요. 송영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쉴 새 없이 온실가스를 내뿜는 내연기관 차량들. 탄소 제로를 목표로 2035년까지 신차의 탄소 배출량을 100% 줄이겠다던 유럽연합 EU가 감축 목표치를 9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2035년부터 오직 전기차 판매만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일부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EU가 내연차 퇴출 방침에서 후퇴한 데는 중국 전기차의 공세가 결정타로 작용했습니다. We're in the midst of a huge transition. China is aggressively competing in key technologies, including in EV and batteries, while the US continues to outpace us. 정부 지원으로 빠르게 성장한 중국 전기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유럽 시장 점유율을 최근 11.8%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잘 나가던 유럽 자동차 회사들까지 대규모 감원 계획을 내놓자 정책 기조를 바꾸자는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Die Ziele erreichen, aber wir wollen sie technologieoffen erreichen. Wir wollen sie mit einer Mobilität erreichen, die auch die Arbeitsplätze in Europa und insbesondere in der deutschen Automobilwirtschaft erhält. 독일 등 유럽 자동차 업계는 EU의 결정이 실용적 조치라며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유럽연합이 전기차 개발을 게을리한 업계의 압박에 굴복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최근 남가주 지역의 일교차로 오후부터 안개가 많이 끼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인 크리스마스 이브쯤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다음 주 초인 23일 화요일 밤부터 24일 수요일 오전 크리스마스 이브쯤 약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비 내릴 확률은 LA 카운티 약 20%, 벤츄라 카운티 약 30%로 강우량은 0.1인치쯤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샌루이스 오비스포와 산타바바라 카운티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0.75인치의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인사를 신랄하게 평가한 폭탄 발언이 어제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서실장이 계속 직책을 수행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와일스 실장은 베니티 페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시각으로 행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폭탄 인터뷰가 공개되며 파문이 일자 와일스 실장은 맥락을 무시하고 꾸며낸 악의적인 기사라고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와일스 실장이 계속 비서실장으로 남을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그렇다며 그녀는 훌륭하게 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만약 내가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라고 자주 말해왔다며 와일스 실장을 옹호한 데 이어 오늘도 와일스 실장이 계속 비서실장직을 수행할 것이라며 여전한 신뢰를 표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당국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마케팅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 DMV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완전 자율주행 FSD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했다면서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판매 일시 중단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DMV는 테슬라가 90일 안에 광고 문구를 고치지 않거나 항소하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최대 30일간 차량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과 FSD를 제공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항상 주행에 개입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자율주행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초반의 강세를 셀러프 모드로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최근 반복되는 하락 반전 패턴이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장은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막판에 낙폭을 키웠습니다. 다우존스와 S&P 500은 4주 만에 4일 연속 떨어졌고 내스닥은 5일 동안 4일을 하락했습니다. 어제 반등을 하루 만에 데드캣 바운스로 끝내버린 오라클과 브라드컴은 각각 27주와 15주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여기에 마감 후 실적 발표를 앞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마저 초반 강세를 약세로 뒤집으며 3주 최저치로 밀렸고 어제 1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던 테슬라는 개장 초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후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기술주들이 초토화된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패닉셀링은 4일째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단 불붙은 매도 심리가 꺼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내일 발표될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앞두고 긴장감까지 고조돼 내일 장은 변동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며 동시에 투자 심리가 한쪽으로 급격히 쏠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